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전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 가장 재밌고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오늘은 유럽으로 가는군요. 네, 유럽으로 갑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체코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네.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네. 체코 옆나라 독일 이야기. 아, 독일. 예. 독일은 뭐 요즘 뭐 이슈가 좀 있나요? 뭐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독일 이슈는 이제 그 티센크루프. 아. 예, 거기서 이제 10,000명 이상의 감원. 이제 노동자들을 이제 감원한다라는 이야기 있고, 뭐 폭스바겐 감원 이야기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조금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독일 연정, 독일 집권 여당 이제 붕괴 직전, 네. 내년에 이제 그 신임 투표, 뭐 이제 이런 이야기 정도까지는 아시는데, 네. 실제로 독일 신문들을 제가 이제 11월달에 보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가지고, 네. 한번 소개도 해드릴 겸. 독일 신문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 예. 어떤 겁니까? 둥켈플라우테라는 단어입니다. 둥켈플라우테. 예, 둥켈은 아시죠? 둥켈은 맥주 이름 아니에요? 수제 맥주 가면은 이제 둥켈. 예, 둥켈. 네. 어떤 맥주죠? 둥켈이 좀 쓴 거였나? 흑맥주. 아, 흑맥주.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어두운. 아, 맞아요. 아, 다크 뭐 이런 건가 예, 보구나. 예, 맞습니다. 예. 예, 플라우테는 이제 뭐 고요한, 뭐 이제 이렇게 고요한. 보시면, 예, 조용한, 뭐 이렇게 되는데, 예. 그러니까 어둡고 고요한 거예요. 어두고 고요한 거? 예, 크리스마스 뭐 고요한 밤. 뭐 거룩한 밤. 거룩한 밤. 그러면 좋겠는데, 예. 실제로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더 진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햇빛도 없고, 예. 바람도 안 불고, 요런 상황. 아, 정말 고요하니. 예, 고요하니 구름이 어두운. 그대로 있는. 아. 예, 이런 상황이에요. 그게 근데 뭐. 그러니까 이게 예. 그냥 기상현상인데,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은 아. 풍력 발전기 있죠. 돌아가나요? 아, 서 있군요. 뭐 물론 이제 사진이니까 돌아가지만 밑에는 태양광 패널. 아, 저게 밭이 아니고 패널이구나. 네, 태양광 패널입니다. 아, 나 인삼밭이 또 저기 있는 줄 알고. 인삼밭인 줄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태양광 패널입니다. 예. 이런 날씨에 될까요? 아, 해도 안 뜨고 바람도 안 불면 바람도 안 불고. 풍력 태양광 다 말짱황이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요즘에 이제 독일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슈가 좀 됐었습니다. 아, 그래서 독일이 원래 저 재생에너지 쪽에 굉장히 힘 많이 쏟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기상현상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네. 둥켈플라우테라는 단어가 종종 눈에 띄어가지고 한번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독일의 재생에너지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고민들 네. 뭐 한번 이야기 정리해봤습니다. 근데 저런 둥켈플라우테라는 요런 뭐 기상현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그러니까 바람도 안 불고 좀 어두침침한 네. 이게 자주 있어요? 연간 한 10회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한 번 지속이 되면 최소한 1시간 이상 될 때 이제 둥켈플라우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제 약한 바람하고 네. 이렇게 뭐 옛날 지구과학 시간에 여러분들 배우셨을 이제 뭐 저군, 뭐 층저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사실 뭐 독일에 이제 뭐 11월, 12월 이때 가보시면 정말 막 손 뻗으면 이렇게 먹구름이 닿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구름이 움직이지도 않아요. 구름이 그렇게 낮게 깔리고 무겁게. 낮게 깔리고 우리 바람이 불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바람이 안 부니까 움직이지도 않아. 아, 그래요? 막 처음에는 야 신기하다 이렇게 보는데 한 2, 3일 있으면 막 우울해져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래요? 네. 답답해서? 답답해서. 네. 아, 하늘이 너무 낮구나. 너무 낮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네. 아, 하늘 막 짓누르는 느낌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런 현상들이 기상현상이죠. 원래부터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네. 이게 재생에너지가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묘한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독일의 기상 데이터들을 연구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연간 이 둥켈플라우테 같은 경우가 나타나는 게 연간 한 300시간 많으면 네네네. 적어도 한 뭐 150시간에서 200시간 정도 나타난다. 그러니까 연으로 따지면은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네네. 나타나는 정도 현상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독일 지역에서 이제 이게 이슈가 될 뿐이지. 네. 저 서쪽으로 가면 영국서부터 그러니까 저 영국에서부터 이 북해 독일 북쪽에 있는 바다를 끼고 있는 여러 나라들에서는 한 10월 달에서부터 2월 달까지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고 네. 우리 옆 나라인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가끔 나타납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여름철 또는 이제 겨울 가을철 이때 이제 나타나는데 네. 어떻든 간에 이제 최근에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 여러 연구들이 나오는 걸 쭉 보다 보니까 최장 한 2주 동안 연속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과거에 있었다.
근데 그게 태양광 그다음에 저 풍력 이런 거가 그럼 1년에 한 열흘 내지 뭐 한 2주 정도 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북해에 있는 해상 풍력 이제 이대로 서 있는 거죠. 이제. 바다에도 잘 바람이 안 부는구나. 그렇죠. 바다에 바람이 안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육상에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네. 최근에 이제 독일에서 풍력의 주력은 이제 이 해상 풍력입니다. 근데 예. 이제 해상 풍력이 이제 쓰게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저 재생에너지 비율이 좀 높죠? 상당히 높죠. 40% 이상. 뭐 이렇게 이제 되는데 지난 이제 11월 6일부터 이제 며칠 동안 이제 둥켈플라우테 현상이 이어졌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생에너지 비중이 평소에 한 3분의 1, 한 4분의 1 정도 수준까지 떨어져요. 떨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풍력이 이제 뭐 완전히 바닥을 이제 기는 이제 이런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 둥켈플라우테로 표시되는 요 회색으로 표시된 쪽에 보면은 태양광이라든지 요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태양광. 그다음에 요게 이제 풍력인데 나머지가 풍력인데 거의 바닥을 아무것도 없죠. 저렇게 되면 근데 전기 공급 차원에서는 되게 불안정한 거고 좀 사실 쓰기가 좀 애매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문제인 거죠.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이 북해 지역에 있는 이런 풍력 발전기가 1,600개 정도 되는데 다 섰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원래 풍력 발전기들이 가동하면 나올 수 있는 전기의 용량의 0.06%만. 네. 태양광도 당연히 다. 그거 완전 그냥 다 올스톱이네 그냥. 그렇죠. 그래서 제일 심각하던 이제 11월 6일 요 전후에서 보면은 총 전력 수요가 66기가와트였는데 석탄 화력 뭐 20, 뭐 가스 15, 뭐 등등 해가지고 나머지 평소 같으면은 잘 안 튀던 발전소들 심지어 이제 석유 화력 우리나라가도 석유 화력은 이제 거의 문 닫았거든요. 모든 이제 발전할 수 있는 놈들은 다 돌렸어요. 다 돌려가지고 이제 53을 이제 맞춥니다. 그리고 이제 13이 이제 부족한 거죠. 근데 이건 뭐 13 부족하니까 좀 아껴 쓰자 이게 아니고 원래는 전기는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그냥 난리 나는 셧다운 거죠.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독일은 다행스럽게도 독일 유럽 대륙 한복판에 있으니까 주변 프랑스, 체코 이런 나라로부터 이제 땡겨 옵니다. 폴란드 이런 나라로부터 땡겨 오는 거죠. 그래서 13기가와트를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일단 겨우겨우 이제 맞췄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지난 11월 달에 있었던 이 둥켈플라우테가 유럽 전역에서 좀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독일 한 나라만 딱 나타난 게 아니고 하긴 뭐 그렇죠. 인접했던 이제 네덜란드 기후에야 국경이 별로 없죠. 그렇죠. 저 옆에 저 서쪽에 있는 이제 영국까지. 예. 이러다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 다 치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풍력이 바람이 안 부니까 미친 듯이 이제 가스 화력을 막 또 돌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이제 그 유탄소 발전이라고 하죠. 탄소가 발생하는 뭔가를 태워서 나는 이게 이제 막 70% 이상으로 치솟는. 근데 저건 진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나 싶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전에는 문제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전력 시스템을 움직이는 이제 엔지니어들 전문가들끼리의 이제 고민인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이제 전력 요금하고 이제 막 실시간으로 연동이 되다 보니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이제 변동,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이제 채택한 가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순간적으로 요금이 5배 이렇게 뛰기도 합니다. 그 이제 다이나믹 요금제를 쓸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쌀 때 많이 생산될 때는 싸지고 그렇죠. 저렇게 좀 잘 안 되면 비싸지는데 5배까지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낯선 개념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하계 여름철 전력 요금 있고 나머지 전력 요금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정에서는 누진제 있죠. 이렇게 5단계인가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대충 기본 요금 있고 킬로와트아워당 얼마씩 이렇게 정해지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그렇게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보다는 변동폭을 좀 두지만 상한선을 설정해 놓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난 그런 거 없이 그냥 말 그대로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이거를 이제 택할 수도 있어 막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과거에 이제 심야전기 많이 썼죠. 이게 사실 이런 이제 컨셉이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격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집에서 좀 전기를 많이 써. 나 코인 채굴도 하고. 그럼 저 때는 좀 세워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러면 평소에 딱 보니까 요때 전력 요금이 좀 싸. 그리고 이제 이게 막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막 움직인다기보다는 하루 전날쯤 대충은 이제 알아요. 내일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거기 맞춰가지고 야 내일은 청소기 돌리지 마. 세탁기 돌리지 마. 뭐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요금을 채택한 사람들이 이제 좀 고생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독일 전문가들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나마 11월이니까 아직 전력 수요가 피크를 찍지는 않았던 타임이다. 아, 여름 겨울이 이제 피크죠? 그렇죠. 1월 달이 독일도 피크예요. 아 1월 달에. 네, 1월 달 같으면은 난방.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 뭐 88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88 기가와트.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100 넘어갑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난방도 이제 가스 쓰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히트 펌프 이런 거 써야 되는데 아 다 전기구나. 다 전기인데 그러면 야 겨울철 전력 수요는 더 증가할 텐데 야, 이거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겁이 이제 덜커덕 나는 거죠. 겨울 동안에 뭐죠? 그 둔켈플라우테 예. 뭐 이런 현상은 더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 이게 어쩌다 한번 나타나는 게 아니고 네. 사례를 찾아보니까 이제 2022년 이제 12월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또 그때 발생을 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전력 수요가 이제 평소보다 좀 많이 증가한 상태였는데 12월이니까 네네네네. 한 45기가와트 정도 됐는데 전체 전력의 25%를 담당하던 풍력이 갑자기 서버린 거예요. 바람이 안 부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 정도 25% 정도면은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제비를 해서 프랑스에서 전력을 땡겨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맨날 전기를 만들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하필 이때 프랑스에서 이제 원전이 여기저기 고장이 나가지고 예. 못 줬구나. 대부분 이제 가동을 중단해 놓고 있던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야 우리 전기 공급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아직까지 문 안 닫고 있던 석탄 풀 파워로 돌리고 가스도 이제 모든 거 총동원 때울 수 있는 거 텔 수 있는 건 다 총동원 해가지고 예. 이제 맞춘 거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일 전기 요금이 이제 도매 기준으로 봤을 때 막 2,500파운드 메가와트 아워당. 그러니까 뭐 평소에 보면은 뭐 한 10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치솟는 거죠, 보면은. 그치. 계속 뭐 생산하던 뭐 예를 들어 석탄 발전소나 이런 거면 또 모르겠는데 갑자기 돌리게 되면 또 그 비용도 만만치 그렇죠. 않겠죠. 원래 우리도 이제 급하게 뭘 하면은 다 돈 많이 들죠.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네. 시가 아닙니까, 시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영국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2030년 정도까지 원래 뭐 영국이 지금 좀 입장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야 전기차 2030년 뭐 보급 많이 될 거고, 영국도 히트 펌프 쓰기로 했고, 네. 그러니까 전력 수요가 겨울철 피크 때는 100을 넘어가겠는데, 야 지금 이제 45 가지고도 지금 이 난리를 쳤는데 더블 되면 이거 그러니까. 감당 가능한 거야? 라는 이제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되는 거죠. 이게 참 그 뭐 전기 많이 생산할 때 나오는 거 저장했다가 이제 좀 생산 안 될 때 그걸 쓰고 뭐 이런 게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것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괜찮을 텐데 막 뭐 계절 뛰어넘고 이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실제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독일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던 그 평균 가격대가 확 뛰죠. 11월 달이. 예, 평소보다 많이 뜁니다. 네. 이게 뭐 한 달 내내 지속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평균치를 많이 끌어올렸고요.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보면은 이렇게 갑자기 훅 뛰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네네. 올라가는 모습들을 이제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전기라는 것들이 저장이 잘 안 되니까 사실 이 문제가 되게 걱정이 많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격을 통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전기요금이 올라가 텔레비전 꺼 난방 꺼 이렇게 되고 네. 야 전기요금이 확 쌓였을 때 이때 세탁기 돌려 진공청소기 돌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요 유연성 수요를 적당히 조절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만약에 너가 피크 때 평소에 100을 썼는데 네. 내가 전기를 아껴서 한 70만 썼어. 그러면 30만큼을 너한테 크레딧을 줄 테니까 나중에 이거 너 전기요금 할 때 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사람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지.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점점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네. 이게 문제가 커지고 있는 거죠 보면은. 냉장고는 뭐 24시간 돌려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고 뭐 새벽 3시에 전기요금 싸다고 그때 진공청소기 돌렸다가는 이제 층간소음으로 당장 이제. 그렇죠. 예. 그래서 뭐 ESS 같은 게 이제 있긴 있잖아요. 이 나라들은 이렇게 재생에너지 사용이 높으면 ESS를 좀 많이 쓸 거 아니에요? 안 써요. 에? 안 써요. 왜 안 써요? 유럽 친구들은 여러 나라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네. 그거를 꼭 굳이 내가 내 땅에다가 ESS 만들어서 저장하는 것보다는 서로 좀 이게 남는 나라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사실은 맞잖아요. ESS 만들어 봐야 그거는 언제 쓸지 모르는 거를 위해서 하긴 뭐 그렇긴 하죠. 예. 계속 예비군 만들어 놓고 있는데 분명히 쟤네들 좀 남을 거야. 남는 데는 서로 나눠 쓰고 그렇죠. 모자란 데 서로 좀 도와주고. 예,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보면 한 50 정도가 왔다 갔다 해. 그러면 대한민국 같이 섬으로 된 섬 같은 나라는 50을 다 갖고 있어야죠 예비로. 그런데 이제 독일이나 이제 유럽에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 50 중에서 한 뭐 15, 하네. 한 20 정도만 갖고 있으면 네. 나머지 30은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을 이제 겪다 보니까 네. 이제 갑자기 ESS가 이제 관심이 많아집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 ESS라는 건 배터리 방식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양수 발전 이런 것도 양수 발전? 있죠. 예. 전기 쌀 때 심야 전기로 물 위로 올려가지고 예 필요하면 내리는 이게 제일 좋은 저장 방식이에요. 전기 저장 방식. 아 그래요? 네. 와 독특하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뭐 탄소 배출될 것도 아니고 그냥 어. 자연의 힘을 이용해서 실제로 이제 전기가 필요해. 그러면 문 열어 그러면 딱 문 열고 한 5초만 있으면 터빈이 돌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예요. 아 전기 남을 때는 전기 힘으로 네. 물 올려놓고 네. 그러다가 전기 모자랄 때 되면 예, 문 열어 그러면 이제 발전 시작하고. 예, 발전 시작하고.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저 청평댐 이제 근처에 있어요 저런 게? 있어요. 예, 아. 있고 최근에 이제 더 늘리려고 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저거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수몰되는 지역이 이제 많이 필요한 거죠. 이거는 이제 사실 상당히 작은 사이즈고 네. 이거보다 이제 규모가 더 이제 꽤 커야 되는데 그렇겠죠. 그럼 어딘가를 또 까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이런 저장 시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양수 발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한 0.1% 네. 독일의 평소 생산하는 전력의 0.1% 저장. 그러니까 뭐 거의 없는 거랑 마찬가지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방식은 그나마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많이 증가는 했는데 그래봐야 뭐 집집마다 있는 ESS를 다 털털 털어봐야 뭐 1시간 택도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뭐 수소 연료전지 뭐 이런 걸로 좀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거는 독일 같은 경우는 ESS를 이제 설치는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독일이 이제 유럽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ESS가 2023년, 24년 보면은 꽤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 편이죠.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 보면은 독일, 이탈리아, 그다음에 영국 이런 나라들이 이제 ESS를 이제 배터리 방식에 이거를 많이 저장을 하는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 보면 재밌는 게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가정용이에요. 가정용. 네. 예, 집에다가 내가 전기를 저장해서 내가 쓸 거야라고 가정용이 하는 많네. 가정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뭔가 상업용으로 네. 이제 이걸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독일 같은 경우는 주로 주거용으로 이제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3년 한 해만 이제 55만 대 이상의 가정용 ESS가 설치됐어요. 그러니까 집 위에다가 태양광 패널 네. 설치해 놓고 저장해 놓고 내가 쓰고 뭐 좋은 거예요. 이거 당연히 이제 권장할 사항인데 예. 가정들은 열심히 하는데 산업용이라든지 대규모로 하는 게 이제 적다라는 게 이제 독일의 이제 고민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네. 그래프를 그려봐도 지금 레지덴셜로 나오는 이 가정용 이 압도적인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전력이 막 필요로 할 때 이걸 대규모로 공급해주는 이런 쪽은 좀 많지 않다. 그리고 아마 공장이나 뭐 이런 산업 시설에는 ESS 규모도 아마 어마어마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가정에서는 뭐 요만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2050년까지 독일 정부가 이제 뭐 300기가와트 아워 정도의 용량을 갖추겠다라고 하는데 이래봐야 당시 2050년에 필요한 용량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독일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둔켈 플라우트 없었냐 있었죠. 근데 재생에너지 비중이 뭐 이를테면 15%. 이 정도 때는 그냥 가볍게 수입 좀 더 하고, 네. 그냥 가스 화력 좀 더 돌리고, 이러면 이제 해결되던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이 재생에너지 비중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50% 정도 수준, 지금보다 조금 더 높아지는 수준이면은 어떻게든 이런 ESS 지금 계획된 거 빨리 동원하고 여러 가지 방책을 동원하면 대충 커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가는 거 한 50분이 있고 그다음에 재생이 한 50분 될 때. 그런데 이제 재생이 70% 이렇게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그 배율론 50에서 70 올라갔으니까 별로 많이 안 올라간 것 같은데 예비 시스템은 한 현재보다 한 4배 가까이 많아야 돼요? 많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기존 시스템이 다 퇴장을 하니까 그만큼 커버를 해줄 친구들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연구자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야 전력이 요만큼 부족하니까 요만큼 저장해 이거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면은 둔켈 플라우테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ESS를 엄청나게 많이 갖다 놨는데 자 이제 방전 해가지고 이제 전기를 막 내보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어쨌든 뭐 하루든 12시간이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해가 뜨고 충전해야죠. 충전이 돼야 되는데 이게 퐁당퐁당으로
제대로 충전은 안 된 상태에서 다시 둔켈 플라우트가 또 나타났다가 뭐 이런 상황이 연속으로 이제 이어지면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이제 12주까지 갈 수도 있다. 한 방에 안 끝나고. 12주면 석 달. 예. 겨울 내내. 그거는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을 때는 그냥 뭐 별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 재생에너지 비중이 이제 높아지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근데 뭐 독일이 아유 안 되겠다 뭐 어쩔 수 없네요 뭐 이렇게 손 빨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규모로 저장을 하려면 배터리 가지고는 사실은 좀 쉽지 않아요. 이게 왜냐면은 꽤 오랫동안 저장을 해놓을 필요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몇 주씩 저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 남은 거는 수소 발전밖에 없거든요. 아 수소. 예, 녹색 수소 뭐 이런 거 저장해서 이제 연료 전지에 투입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독일 정부도 이제 올해 2월부터는 이제 수소 발전소에 대해서 보조금을 이제 지불해서 이제 수익을 맞춰주려고 이제 노력을 이제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연합 차원에서도 이제 올해 4월달에 이제 녹색 수소 생산 프로젝트 한 7개, 한 7억 유로 정도를 이제 지원을 해서 결국 재생에너지가 많아지면 이걸 가지고 녹색 수소를 만들어서 저장했다가 써야 돼라고 이제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생각만큼 쉽지가 않은 거예요. 녹색 수소 만들지 실험실에서는 잘 돼요. 이걸 대규모 대단위로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비도 교체해야 되고 예상치 못한 문제점도 봉착하는 거고 예상보다 비용도 더 많이 들고 그래서 프랑스 이제 국영 엔지라고 그 국영 전력업체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 2030년, 2035년까지 이제 4기가와트아워 정도의 수소 프로젝트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연기 그 시간 못 맞춰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 그것도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면 어쨌든 방향은 유럽은 특히 이제 독일 같은 나라들은 더 재생에너지 쪽으로 완전히 잡긴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뭐 하겠다 뭐 이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수요 조절,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통한 수요 조절, 그다음에 ESS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그다음에 더 많은 수입을 위한 이제 인터커넥트, 이제 국가 간 이제 장거리 송전망 확충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독일이 혼자 우리 에너지 전환을 할 거야라고 했을 때는 독일은 이제 어떻게 보면 혼자 에너지 전환을 이제 막 먼저 시작을 했죠. 근데 서쪽에 있는 프랑스는 여전히 이제 원자력이 많았고 동쪽에 있는 폴란드, 체코 이런 나라들은 이제 뭐 원자력 플러스 이제 석탄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서로가 이제 구성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문제가 있더라도 얘네들은 별 문제가 없고 그리고 만약에 얘네들이 문제 있으면 내가 좀 도와주면 돼.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그림이 있을 때는 이게 됐는데 우리도 이제 분산 투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 에너지 전환을 한다고 모든 국가들이 비슷한 모습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리스크가 커지는구나. 그렇죠. 우리도 이제 여기가 수익률이 좋네. 그래서 여기서 빼가지고 자꾸 이제 똑같은 비슷한 자산에다 몰빵하면은 이제 변동성이 커지잖아요. 그런 상황을 지금 이제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자, 그래서 독일은 이제 올 겨울도 당장 좀 걱정일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뭔가 투자를 하면 된다라고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 투자하면 다 전기 요금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도 에너지 가격, 전력 요금 때문에 산업 경쟁력이 약해졌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더 오른다? 그러면은 이제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제가 봤을 때는 견디기가 쉽지 않은 가능성이 꽤 있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안정적으로 전기 공급할 만한 뭐 수력과 원자력 뭐 이런 등등이 합쳐져서 한 40, 50% 정도는 돼야 나머지를 이렇게 좀 재생으로 이렇게 좀 하고 뭐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독일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독일은 뭐 지형적으로 수력은 이제 곤란하니까 원자력을 계속 유지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나오는데 이미 뭐 문을 다 닫아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인터넷 용어로 빌리면은 이제 악으로 깡으로 버텨야 되는. 독일의 전기 문제가 이 날씨에 의해서 굉장히 좀 좌우가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을 여튼 그 둔켈 플라우테 이제 뭐 상식 차원에서 이 단어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 쪽에 둔켈 플라우테가 왔다 그러면 재생에너지 좀 걱정인데 그렇죠. 전기요금 오르겠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영국에도 이 비슷한 현상이 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북해 지역
네네네. 전체적으로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영국에 왜 옛날에 막 스모그 엄청 심하고 막 이럴 때 있었잖아요. 예. 이럴 때가 막 이런 날씨였나 보다. 맞습니다. 그죠? 바람 안 불고. 바람 안 불고 그러니까 대기가 정체 상황 되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막 사람들 기관지 다 날아가 작살나고. 원래 바람만 잘 불면 대기 오염은 뭐 그냥 확산되면 어지간하면 해결이 되죠. 근데 이게 공기가 안 움직이고 계속 뭐 저희도 봄철에 이제 미세먼지 그럴 때잖아요. 바람 잘 부는 겨울철에 난방 맞죠. 그렇게 많이 해도 별 문제 없지 않습니까? 자, 하여튼 독일의 둔켈플라우테라는 그 기상 현상 플러스 재생에너지에 갖고 있는 여러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 좀 짚어주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전 세계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 책을 사랑하고 배움을 마다하지 않는 당신을 위한 곳. 3프로와 교보문고가 만나 위즈덤 칼리지 시즌2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투자와 경제, 국제, 심리, 예술, 테크, 도시, 과학, 창의, 그리고 미래.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